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부동산과 사람 제52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강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강남권 집값 상승은 기술적 반등뿐이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니컬 랠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격이 하락했다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것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테크니컬 랠리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요즘 그 서울 주요 지역을 보게 되면 집값이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2018년 1사분기로 최고 고점을 찍었는데요. 지금 서울 지역 강남 일부, 용산, 영등포, 마포 지역의 일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지금 특히 강남이라든가 영등포, 용산, 마포 일부 지역에 매물 품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시기는 비수기입니다. 해마다 비수기가 되게, 여름철에는 비수기거든요, 부동산이. 그런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건축 연한이 30년이지만 40년으로 연한을 연장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도입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은요, 강남구 여러분 대치동 음마아파트 아시죠? 말도 많은 그 재건축 아파트 이제 될 건데, 그게 지난 1월 고점이에요. 전용 면적 76.7제곱미터가 지난 1월에 최고점이 16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빠졌죠. 가격이 14억 5천까지 하락했습니다. 한 4월, 5월, 6월 한 3개월 사이에 2억 원이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가격이 급등해서 지난 1월 달에 최고점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1억 6,7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7월 달에요. 그러니 전고점을 돌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벽산 메가트리움이 84제곱미터 국민주택이지요. 33평형. 전용 면적 25.7평인데요. 지난 3월 달에 9억 7천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 7월에 1억 5천에서 1억 8천까지 상승했습니다. 11억 5천입니다. 그러니 2억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대단한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즘 서울 지역,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지금 국토교통부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8.2 대책을 발표해서 1년 동안 정책을 다 내놨는데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하고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니 투기 과열지구를 더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서울은 25개 구청이 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려면 자금 그 조사, 자금 조달 계획서를 와 입주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1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분당구
그 분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무려 1년 동안에 14.23%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 대비 51.1%로 전국 1위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그 투자 수익률 대비 성동구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50.8%입니다. 심지어 9위가 영등포입니다. 투자 수익률 대비 1년 동안에 36%의 투자 수익률이 생겼다고 하니 참 이런 소리 들으면 서민들 속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래서 새로운 파리 대책 이후에 대책을 강화하게 된다면 또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된다면 특히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과 강북 지역의 상당수 재건축 단지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강남권 집값 상승이 작년에 비교한다면 거래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만약에 7월 달에 작년에 15,000 거래건이 일어났다면 올해 5,000건밖에 안 됩니다.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부족하지요? 그러건데 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방에 있는 슈퍼리치들은 기회만 있으면 강남권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투자해도 큰 수익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10억, 20억 있는 사람들이 강남권에 진출하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8월 13일부터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예, 편법증여라든가 업계약서 쓰는 것, 다운계약서 쓰는 것, 부자지간에 편법증여하는 것, 분양권 전매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마 가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또 한국의 기준금리가 만약에 10월 18일 날 한국의 기준금리를 인상시킨다면은 아무래도 집값은 장기적인 안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분기가 되겠네요. 3, 4분기, 4, 4분기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올라가지요. 그렇게 되면 집값은 안정적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발표할 때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좀 완화 정책을 썼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강남권에 이런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자꾸 투자하다 보니까 일부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는데 아마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강남권은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글쎄 과연 강남 불패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출산 이런 고령사회 문제로 여러 가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안정세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